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점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직의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귀한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겉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아주 강하고 반듯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불이나 비효율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거슬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올해 당신의 운명에 강하게 들어온 이동의 기운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올해는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그 기운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더 큰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한 명석한 두뇌와 배포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외국으로 나아가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할 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아까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불을 밝히고 정성껏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기운을 물려받아 당신은 남들보다 예민한 촉과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흰 고깔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소명입니다. 때로는 운명의 지도를 펼치는 이유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생존과 구원을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아픈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올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과 외도, 그리고 뻔뻔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를 봉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본디 남자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강한 여장부의 팔자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꿈 때문에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건물 열채가 무너지는 무서운 꿈을 꾸고는 흉조가 아닐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하다가 손가락 2개 끝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주와 최근의 사건, 그리고 꿈을 연결하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살의 기운, 즉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타인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그 꿈은 외부에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는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꿈과 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라는 당신의 운명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집중력을 잃고 칼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꿈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액땜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분명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면 꼬일 수 있는 걸음을 한 템포 쉬어가며 안전하게 내디디십시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다른 삶, 다른 고민을 통해 운명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청춘의 불안함, 재능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두려움까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이란 그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길을 바꾸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는 지금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편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점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직의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귀한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겉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아주 강하고 반듯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불이나 비효율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거슬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올해 당신의 운명에 강하게 들어온 이동의 기운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올해는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그 기운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더 큰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한 명석한 두뇌와 배포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외국으로 나아가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할 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아까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불을 밝히고 정성껏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기운을 물려받아 당신은 남들보다 예민한 촉과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흰 고깔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소명입니다. 때로는 운명의 지도를 펼치는 이유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생존과 구원을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아픈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올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과 외도, 그리고 뻔뻔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를 봉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본디 남자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강한 여장부의 팔자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꿈 때문에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건물 열채가 무너지는 무서운 꿈을 꾸고는 흉조가 아닐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하다가 손가락 2개 끝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주와 최근의 사건, 그리고 꿈을 연결하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살의 기운, 즉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타인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그 꿈은 외부에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는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꿈과 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라는 당신의 운명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집중력을 잃고 칼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꿈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액땜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업운은 분명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면 꼬일 수 있는 걸음을 한 템포 쉬어가며 안전하게 내디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다른 삶, 다른 고민을 통해 운명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청춘의 불안함, 재능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두려움까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이란 그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길을 바꾸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는 지금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편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점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직의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귀한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겉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아주 강하고 반듯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불이나 비효율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거슬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올해 당신의 운명에 강하게 들어온 이동의 기운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올해는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그 기운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더 큰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한 명석한 두뇌와 배포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외국으로 나아가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할 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아까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불을 밝히고 정성껏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기운을 물려받아 당신은 남들보다 예민한 촉과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흰 고깔 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소명입니다. 때로는 운명의 지도를 펼치는 이유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생존과 구원을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아픈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올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과 외도, 그리고 뻔뻔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를 봉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본디 남자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강한 여장부의 팔자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꿈 때문에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건물 열채가 무너지는 무서운 꿈을 꾸고는 흉조가 아닐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하다가 손가락 2개 끝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주와 최근의 사건, 그리고 꿈을 연결하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살해의 기운, 즉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타인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그 꿈은 외부에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는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꿈과 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라는 당신의 운명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집중력을 잃고 칼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꿈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액땜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업운은 분명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면 꼬일 수 있는 걸음을 한 템포 쉬어가며 안전하게 내디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다른 삶, 다른 고민을 통해 운명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청춘의 불안함, 재능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두려움까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이란 그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길을 바꾸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는 지금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편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점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직의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귀한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겉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아주 강하고 반듯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불이나 비효율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거슬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올해 당신의 운명에 강하게 들어온 이동의 기운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올해는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그 기운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더 큰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한 명석한 두뇌와 배포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외국으로 나아가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할 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아까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불을 밝히고 정성껏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기운을 물려받아 당신은 남들보다 예민한 촉과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흰 고깔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소명입니다. 때로는 운명의 지도를 펼치는 이유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생존과 구원을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아픈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올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과 외도, 그리고 뻔뻔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를 봉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본디 남자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강한 여장부의 팔자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꿈 때문에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건물 열채가 무너지는 무서운 꿈을 꾸고는 흉조가 아닐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하다가 손가락 2개 끝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주와 최근의 사건, 그리고 꿈을 연결하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살의 기운, 즉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타인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그 꿈은 외부에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는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꿈과 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라는 당신의 운명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집중력을 잃고 칼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꿈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액땜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업운은 분명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면 꼬일 수 있는 걸음을 한 템포 쉬어가며 안전하게 내디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다른 삶, 다른 고민을 통해 운명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청춘의 불안함,
재능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두려움까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이란 그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길을 바꾸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는 지금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편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 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당신의 점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직의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기기 설계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는 활인업, 즉 사람을 살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아주 귀한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늙었더랐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아주 강하고 반듯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불이나 비효율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거슬려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올해 당신의 운명에 강하게 들어온 이동의 기운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올해는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이미 이사를 한 것으로 그 기운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더 큰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한 명석한 두뇌와 배포를 가졌지만 스스로 그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외국으로 나아가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할 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 아까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불을 밝히고 정성껏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기운을 물려받아 당신은 남들보다 예민한 촉과 직관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흰 고깔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려는 조상님의 보살핌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소명입니다. 때로는 운명의 지도를 펼치는 이유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생존과 구원을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아픈 사연입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올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과 외도, 그리고 뻔뻔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를 봉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사주는 본디 남자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강한 여장부의 팔자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꿈 때문에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매일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건물 열채가 무너지는 무서운 꿈을 꾸고는 흉조가 아닐까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일하다가 손가락 2개 끝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주와 최근의 사건, 그리고 꿈을 연결하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살의 기운, 즉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은 타인을 향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유난히 강해지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그 꿈은 외부에서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는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꿈과 사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시 멈추라는 당신의 운명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집중력을 잃고 칼에 손을 베인 것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꿈 역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과 현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올해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액땜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분명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시작하면 꼬일 수 있는 걸음을 한 템포 쉬어가며 안전하게 내디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다른 삶, 다른 고민을 통해 운명의 단면을 엿보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청춘의 불안함, 재능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두려움까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이란 그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고유한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길을 바꾸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는 지금 어떤 길이 그려져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편안한 안녕하세요. 삶의 교차로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의 지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거센 풍랑을 만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운명의 지도를 펼쳐보고 싶어하죠.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고민과 질문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운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사주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을 통해 한 사람의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오래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의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던 한 젊은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이번 시험의 합격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지은 밥처럼 준비 과정에 조급함과 약간의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고자 하는 한의학의 길은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음양오행의 학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그녀의 사주에는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역동적인 기운이 강했습니다. 집중력이 쉽게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 길을